더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당신. 여기는 노후 생활 도우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가는 분.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은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분. 나이가 드셨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헤어지고 나서도 오래 생각나는 분. 그 느낌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매력 있다 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매력.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외모를 떠올립니다. 젊고 예쁘고 세련된 것.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매력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꼭 가장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입니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는데 왜인지 모르게 더 끌리는 분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성숙한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젊음의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성숙한 매력은 살아온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매력이 깊어지는 어른들의 7가지 소름 돋는 특징. 둘째, 나이 들수록 매력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매력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어른들의 첫 번째 소름 돋는 특징입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69살 박정숙 씨는 파크 골프 모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정원 가꾸기 이야기를 꺼내자 박정숙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목소리에 에너지가 생기고 손짓까지 커졌습니다. 올봄에 작약 12그루를 심었는데 다 피어날 때 그 향기가 어떤지, 그 순간을 기다리는 설렘이 어떤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박정숙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꼭 키우고 싶어졌어요.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그 열정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그 세계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아름답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분이 80이 넘어서도 젊은이들을 끌어당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관심사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첫인상 매력도가 53% 더 높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 든 어른이 무언가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과 존경심은 젊은 사람의 경우보다 2배 이상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빠져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원이든 요리든 바둑이든 손자 손녀이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눈빛이 달라진 여러분을 보고 상대도 달라질 겁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침묵이 편안합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72살 오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각자 창밖을 바라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그 침묵이 따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정숙 씨는 침묵을 메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말해야 한다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 여유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면 말이 많고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조용해지면 바로 무슨 말이든 꺼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피곤합니다. 긴장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침묵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신뢰가 매력이 됩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침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 풍요로움이 밖으로 배어나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버드 대학교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침묵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6%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대화 중 침묵이 흘렀을 때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침묵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여유가 여러분을 어디서나 편안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난번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66살 임경순 씨는 동네 마트 계산원의 이름을 압니다. 지난달에 그분 어머니가 편찮으셨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잠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계산원은 그 짧은 한마디에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는 손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매력이 됩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 년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핏은 처음 만난 사람도 오래된 친구처럼 대한다. 그 느낌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이름을 대화 중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호감도가 62%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를 기억하고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느끼는 유대감은 즉각적으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주 만나는 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하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그 사람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도 따뜻하게 거절합니다. 70살 최정래 씨는 부탁을 잘 거절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절을 당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이런 식입니다. 아이고,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번엔 어렵겠어. 다음엔 꼭 함께 하자. 거절이지만 상대는 오히려 이해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정래 씨가 거절해도 사람들은 다음에 또 부탁합니다. 반면 못한다, 싫다, 바쁘다,
퉁명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거절인데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거절.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매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따뜻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상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균형이 매력입니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에 따르면 따뜻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못한다고 거절하는 사람들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호감도가 48%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되거나 더 깊어지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거절할 때 이 구조를 써보십시오. 감사 표현 먼저, 그 다음 이유 설명, 마지막으로 다음을 기약하는 말. 이 3단계가 거절을 선물로 만들어줍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흉을 보지 않습니다.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파크 골프 모임에서 71살 이복순 씨는 한 번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흉을 보려 하면 그래도 그분은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방향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좋게 말할 것이다.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챕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 험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를 나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 원칙 하나가 그분을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직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71%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오랜 시간 쌓이면 그 사람 자체가 어디서나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 흉을 보려 할 때 이 말 한마디로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그래도 그분은 이런 점은 좋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6번째 특징입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68살 정명순 씨는 감사 표현이 남다릅니다. 단순히 고마워요가 아닙니다. 덕분에 그날 하루가 얼마나 편했는지, 그 도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그 길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이렇게 감사를 받은 사람은 다음번에도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구체적인 감사는 상대에게 내가 한 일이 진짜로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확인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감사를 전하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다. 감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발견을 자주 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 눈빛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감사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64%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의향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고마워요. 에서 끝내지 말고 덕분에 이런 점이 좋았어요. 를 한 문장 더 붙여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감사를 선물로 만들어줍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가 준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75살 한복순 씨는 나이 이야기가 나올 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 되니까 좋은 게 있어. 별로 안 무서운 게 없어. 젊을 때는 남 눈치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지금은 그냥 나답게 살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젊은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는 게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나이를 당당하게 여기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무언가를 잃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후자는 무언가를 쌓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쌓아가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70이 넘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 나이에 이거 하면 어때? 오히려 더 재밌잖아. 그 당당함이 130만 구독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무기로 만든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 백하 레비 교수의 노화 심리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과 매력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나이를 당당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건강과 매력을 모두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이 이야기가 나올 때 움츠러드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나이 되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 당당함이 여러분을 어디서나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사랑받는다고요. 자,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어른들의 7가지 소름 돋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 침묵이 편안한 것, 상대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따뜻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없는 자리에서도 좋게 이야기하는 것,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이를 당당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7가지를 아무리 잘 실천해도 매력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매력을 갉아먹는 4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항상 바쁜 척, 피곤한 척하는 습관. 이것이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71살 권복자 씨는 누가 연락하면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 몸이 너무 힘들어. 정신이 없어.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했지만 매번 같은 대답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연락해봤자 바쁘다는 말만 들을 것 같아서. 바쁘고 힘든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번 먼저 내세우는 것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위한 여유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날 때마다 바쁨과 피곤함을 먼저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접근 가능성이 56% 낮게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연락을 시도하는 빈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연락했을 때 바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연락해줘서 반가워. 오늘은 좀 바빠.
바빠서 내일 다시 얘기하자. 바쁨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환영하는 이 말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습관.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65살 최말레 씨는 몇 년 전 겪었던 억울한 일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공감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점점 만남이 무거워졌습니다. 만나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상대는 힐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위해 지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야 지금이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가 매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과거의 억울한 이야기가 나오려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상대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말을 가려줍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무조건 부정하는 습관. 이것이 상대의 진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72살 임순자 씨는 누군가 칭찬을 하면 항상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제가 뭐려. 나이만 먹었지. 저 같은 게 무슨. 처음에는 겸손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칭찬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뭘 말해도 다 부정하니까. 칭찬을 받았을 때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상대의 진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돼요. 부정도 과장도 아닌 진심 어린 수용. 이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대화 만족도가 39% 더 높았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칭찬을 받았을 때 부정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요. 그 말이 힘이 돼요. 이 짧은 수용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 이것이 매력을 가장 확실하게 지워버립니다. 70살 강순례 씨는 무슨 이야기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 나 그거 알아. 혹은 그게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반응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박식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가 싫어졌습니다. 어차피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배움이 멈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새로 전달할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다시 넓어진다. 아는 척하는 순간 세상이 좁아진다. 그분이 80이 넘어서도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이야기에 그거 몰랐는데 혹은 그렇구나, 새로운 걸 배웠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화 상대로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응답이 55% 더 높았습니다. 모르는 척이 아닌 진심 어린 배움의 자세. 그것이 매력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이야기를 꺼낼 때 이미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그런 관점은 몰랐는데. 그 말 하나가 상대의 이야기를 빛나게 하고 여러분을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요.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어른들의 7가지 소름 돋는 특징,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 침묵이 편안한 것, 상대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따뜻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없는 자리에서도 좋게 이야기하는 것,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이를 당당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매력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4가지 함정. 항상 바쁜 척, 피곤한 척하는 습관, 과거의 아픔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습관, 칭찬을 무조건 부정하는 습관,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매력은 젊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은 살아온 방식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오늘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쌓이고 눈빛 깊은 곳에 경험이 쌓이고 말 한마디에 세월이 쌓입니다. 그 쌓임이 어떤 젊음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매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금 노후를 만드는 사람들의 아침 루틴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